지금 바이러스가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아학과 학시호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을 때 폐회 증상으로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모세 기관지염과 폐렴을 주로 일으키고요. 1000명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인공호흡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폐해 증상은 주로 뇌, 심장, 간을 침범해서 무호흡과 경련, 제가 경련하면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무호흡과 경련, 심부전, 심장부전, 심부전과 다양한 종류의 부정맥, 제가 부정맥을 말씀을 드렸죠. 부정맥과 바이러스가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서 증거가 나왔네요. 다양한 종류의 부정맥, 혈관에 이제 경직을 일으키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그래 정상적으로 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뛰었다가 딱 불규칙한 움직임이 여기서 부정맥이 나타나는 것이라 혈관염을 일으킨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부정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기는 그래서 다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간기능 부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엉터리 의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기능 부전, 간기능 부전도 나타나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간기능을 부전하면 그렇죠. 그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되겠죠. 속도가 늦겠죠.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속도 처리가 늦어지면 거기서 이제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췌장에도 감염되지 않아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췌장에도 감염될 수 있는 걔네들은 거기 자기가 머물고 싶은데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장기에 이상을 조직의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작동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저나트륨 혈중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RSV의 그 감염의 폐해 증상은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 내분계, 간에 발생. 그래서 간에 발생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간 기능을 높이겠습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요 이상 증상가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거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것도 관련이 있고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고 먹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tum블기는 피부나 결막 기상 소견, 체온 조절 장애, 체온 조절의 장애면 그렇죠. 갑상선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래서 체온 조절 장애가 생긴다. 갑상선이나 간 이렇게 발열과 관련된 기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장 쪽에도 그러면 이게 체온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 RSV 모세기관지염에 감염됐을 때 심근염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 방실 차단, 심방 빈맥, 심방 세동, 심방 조동, 심발 빈맥, 심발 세동, 심실 세동 이런 것들 여정 형태의 부정맥을 보고하고 있다. 부정맥과 바이러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성 쇼크나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둘문지만 심장 눌린증이 발병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심근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부정맥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공부한 것을 얘기합니다. 공부도 꽤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능이 많은 것을 까먹었을지라도 핵심적인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응고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기능 부정도 일어나게 하고 뭐 이렇게 심장 이상 일어나기도 하고
전격성 간기능 부종을 함께 보이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간기능까지도 다 이상을 일으키다. 급성 심근염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가 됐던 어떤 종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만성질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미국 덴버시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그래서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폐동맥 고혈압에서 동맥병변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제 고혈압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됐든 어떤 바이러스가 됐든 그렇죠.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갑작스럽게 확 올라오면 이제 최근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여기 헬스조선 자료인데, 바이러스 감염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췌장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저하시켜주면 계속 잠복 상태에서 저항을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호전됐다 악화됐다 반복하면 당뇨병이 악화되고 갑자기 확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겠죠. 생활 습관과 운동하지 않는 것, 또는 뭐 특정 식품을 먹었는데 혈당이 잘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 해당 바이러스가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도 당뇨병 위험인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병에 발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독일 미넨대 헬로몰츠 연구소가 혈당 수치가 정상인 1257명 대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7년 동안 추적 관찰했고,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에 헤르페스 2형과 헤르페스 5형인 거대 세포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병 위험 여부는 59% 또는 33%가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호르몬이나 내분비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당뇨병과 만성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네,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안 믿으니까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차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제 거를 잘못된 의학상시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까가지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깊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전 세계 병원에서도 이것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쉽게 치료합니다. 이미 그 병의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련된 치료 방법을 정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메디컬 업저버에서도 알츠하이머병 뇌조직에서 정상인보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되어 검출 여기 얼얼하다고 그랬죠. 그럼 뇌조직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뇌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뇌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요. 미세출혈이 만성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과 더불어서 일으킬 수도 있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작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알츠하이머병 뇌조직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6형과 7형이 정상입니다. 대거 검출되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질환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을 힘을 실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꾸준히 다른 데서도 제기돼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예. 그 스웨덴 연구팀인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2배 높인다. 60세 이상과 여성에서 위험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운트 시나의 이칸 의대 교수팀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이게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조직에 정상인보다 이렇게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6, 7이 정상인보다 2배 더 많이 발견됐다. 라고 다른 데서도 얘기하고 있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그렇죠. 마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비와 관련이 돼 특정 뇌신경이나 뇌혈관을 경직을 주거나 그걸 막히게 한다면 그렇죠. 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병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그것은 뭐 제가 처음부터 이 바이러스 질병을 처음 동영상에부터 다룬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많은 질병이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바이러스 질병을 좀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맨 처음 동영상을 바이러스부터 했던 것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이러스의 역할을 우리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 이성 대상 포진과 동반의 헤르페스 후두염이 있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치매를 부른다. 헬스 경향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를 바이러스는 그렇죠. 동맥경화, 동맥과 정맥을 막는 주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눈에도 침범하면 눈 동맥과 정맥을 그렇죠. 좁혀서 혈관을 붓게 하거나 혈관염을 일으켜 붓게 되면 좁아지고 그 결과 막히는 원인이 되어서 시력 저하,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력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을지대학교 의과병원 신경과인데 바이러스 뇌염을 걸렸을 때 뭐 가령 뇌신경이 손상되거나 뇌전증, 그다음 자율신경 이상, 그다음에 신경계 증상을 동반하고 두통, 성격 변화, 실어증, 실조증, 편마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급성 자율신경 이상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고요. 바이러스 뇌염 발생 시에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의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 그럼 모든 것이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평소에 사실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래서 그 속도가 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뇌 산소가 좀 부족하게 돼서 고혈압이 있다 그랬을 때도 역시 이런 것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산소가 딱 혈액이 빨리 시간에 도달해 가지고 산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 어지럼이 바이러스 때도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서 어지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령 이렇게 심각하게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혈압과 관련해서 바이러스 작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뇌염에 발생하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원인이 바이러스의 말초신경의 침범, 중추신경계, 뇌관이나 시상하부의 침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식도염도 일으킨다. 소아에서 신장을 이식했는데, 아이고, 이게 신장에 이식했는데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식도염에 걸렸다. 헤르페스 식도염에 걸렸다. 다양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죠. 우리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작용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입술 헤르페스와 반응성 림프절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 내과인데 이런 것들이 림프절의 크기가 커져 있고 림프절 비대를 동반한 구순 헤르페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림프절의 영향, 헤르페스가 림프절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비대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작용조차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을 보면 이제 일단은 제가 헤르페스는 각막염도 일으킬 수 있다. 헤르페스가 일으킬 수 있는 게 후두염, 각막염, 그다음 식도염, 다양하게 증상, 뇌염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헤르페스 작용을 정확히 잘 모르는 벨마비도 일으킬 수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벨마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약을 좀 저는 예전에 컵에 담아서 그냥 자주 먹습니다. 고혈압이 일단 사라졌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호피는 안 되는 그런 증상도 없고 이거 먹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제약을 뭐 어떤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제 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남의 아이디어 갖고 그 연구 결과를 저도 이것도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연구 결과를 도둑질해 갖고 멋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해서 만들어낸 거를 왜 그거를 저도 그렇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연구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이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와 뇌 기억 중추인 해마가 포함된 대뇌 변연계를 손상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원인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다. 바이러스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침전물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는 이런 그런 수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과하고 좀 비슷하고 폐렴도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으나 그 후에 이게 침전물이 걸릴 때 거기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치매를 일으킨다고 영국 옥스퍼드, 에든버러, 맨스턴 대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 대학 등의 치매 전문가들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클라미디아 박테리아, 나선상균인 스피로헤타균을 치매 주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에게서 흔히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와 뇌 기억 중추 해마가 포함된 대뇌 변연계를 손상시킨다. 뇌 바이러스 감염은 치매와 유사한 증세를 일으킨다라고.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헤르페스 각막염 이런 것들도 헤르페스 눈에 보통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모든 조직에 다 침범. 헤르페스 역시 모든 질병에 침범할 경우 모든 장기에
조직에 침범할 수 있으며 잠복했다가 다시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됐다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헤르페스와 치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 안면신경마비의 70%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7%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굴이 마비됩니다. 예. 저도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묵직합니다. 양쪽이 귀뒤가 아프고 얼굴이 간지럽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입술에 포진이나 코에 포진이 일어나고 눈에도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주름이 접히던데 그것이 뭐 세균인지 바이러스는 정확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 눈이 이렇게 접히더라고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주름진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얼굴이 마비되는데 뭐 이런 거 그다음 귀나 침샘의 종양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비되면 물도 새어나오고 미각도 떨어지고 입이 늘어지고 얼굴이 이제 좀 이상하게 되죠. 한쪽으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헤르페스와 요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한 요도염도 말씀을 배뇨시 통증, 요도 분비물, 요도 가려움 통증 이런 것들도 요도염을 유발하는 건 바이러스만은 아닙니다만 헤르페스도 한몫하네요. 성기나 항문 주위의 가려움, 이런 성기 이런 것들을 요도가 쓰리거나 요도 분비물이나 무증상이 가장 흔하다. 요도가 쓰리거나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다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성기나 항문 주위의 통증이나 뻐근함, 몸살 기운이 발생, 두통, 비열, 성기나 항문 주위 입 파선이 붓기도 하고 소변을 볼 때 요도가 따끔하고 아프다. 헤르페스가 이게 그렇죠. 이게 생식기에도 성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요도나 여성의 질에서 분비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박멸을 못했는데 주요 증상을 다 없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전세계 헤르페스 약이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치료 방법을 정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엉터리가 아니며 화학기술도 이렇게 엉터리 기술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화학기술도 엉터리 기술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도 식품 산업으로 보고 식품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무술도 하고요. 무술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무술도 내가 만든 거 가지고 하고 음악도 혼자서 불러가지고 배워서 혼자서 발성 방법이라든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발성 방법은 없는 제 나름대로 발성 방법을 만들어서 기존 발성 방법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목이 잠기거나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두통 문제가 생겨서 발성을 좀 락 발성을 할 때 두통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아마 인류 최초 정도
인류 기존에는 없었던 발성 방법을 새로 제가 개발해서 만들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 최초 정도는 될 거예요. 헤르페스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에이즈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로 감염은 HIV 감염의 17%에서 발생한다.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포진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입술 포진만이 아니고 뭐 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신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뇌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바이러스의 특징은 온몸 전신에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다. 주요하게 증상을 나타내는 곳이 있고 잠복 상태에서 사방에 퍼져 있을 수 있다. 오래될수록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 인류 전체 한 85%, 90%가 보유되고 있어 딱 건강하게 살아잖아요. 저도 건강합니다. 뭐 질병도 없고 피부병도 한때는 엄청 시달렸지만 다 각격격파하면서 다 깨고 이렇게 피부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냄새, 피부병으로 인한 냄새도 없고 어떤 몸에서 질병이 없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그래서 이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감기는 감 걸리는 걸리시면 되겠죠. 우리 이 방은 특히 난방을 좀 안 하는 방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창문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침을 좀 하는데 특별히 뭐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저는 난방기구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거 쬐고 있으면 몸도 좋고 쾌적하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뭐 이렇게 뇌염,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치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고혈압,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또 당뇨병,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를 정확히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발표하겠습니다.